자, 이번 시간에는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 단원의 개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산염기 평형이라는 것은 산이나 염기가 물에 녹았을 때에 이온화되는 반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산염기 평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평형상수라는 거 혹시 화학평형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평형상수를 보통 기호로 K로 사용을 했고요. 자, 이때 이 K는 반응물의 농도, 반응물의 몰농도 곱, 그리고 생성물의 몰농도 곱,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 산과 염기의 평형에서도 이온화 상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온화 평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해질을 물에 녹였을 때 이 전해질이 이온화되는 속도가 또 있을 테고, 또 다시 이 이온들이 재결합해서 전해질이 되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온 결합 물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해질이라고 통틀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산이나 염기가 이제 전해질일 텐데, 이 전해질이 이온화되는 속도와 또 재결합해서 다시 전해질이 되는 속도, 이 두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각 이온의 농도가 일정하죠. 그리고 이 이온화가 정지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이온화 평형을 바로 이온화 평형을 바로 이렇게 이온들이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전해질과 이온들이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온화 상수는요, 평형 상수하고 똑같이 씁니다. 네. 이온화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평형 상수이고요. 물의 이온화 상수의 경우에는 KW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KW는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25도씨일 때 KW는 항상 같았죠. 식으로 표현하면 수소이온의 물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물농도의 곱, 이것이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항상 일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의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산의 이온화 상수는, 자, 산이 영어로 애시드거든요. 그래서 KA로 씁니다. 그리고 염기의 이온화 상수는요, 염기가 영어로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KB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산의 이온화 상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자, 그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자, 산이 수용액에서 이온화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평형 상수이고요. 일반적으로 산을 HA라고 표현할 때, 자, 요 HA는 지금 일가산인 거죠. 일가산. 우리가 일가산, 이가산이라고 했을 때, 뭐 삼가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일가산이면은 수소 이온이 이제 한 분자당 하나씩 나오는 애들. 그리고 이가산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2개씩 나오는 경우. 삼가산이면은 3개씩 나오는 경우.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1가산, 2가산, 3가산. 이거 다 우리가 화원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보통 HA로 1가산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때 이 HA가 물과 만나서 A- 이온과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온화되는 반응과 다시 전해질로 돌아가는 이 반응, 이 두 가지가 서로 가역 반응 관계이고, 그리고 이 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바로 이온화 평형인 거죠. 자, 이때 평형 상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반응물의 농도곱,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죠. 물과 같이 순수한 액체 또는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우리가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에 나타내지 않는다고 지난 2단원에서 화학평형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형상수 K를 산의 이온화상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여기 아래첨자 A가 빠졌어요. 요거 써주세요. 그래서 요 H2O를 쓰면 안 되죠. 그래서 HA의 몰농도 분의 A-의 몰농도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자, 요 하이드로늄 이온을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죠. 네, 제가 두 가지를 다 혼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염기 이온화 상수로 가봅시다. 염기 이온화 상수는요, 자, 이 염기를 보통 B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의 정의 기억나시죠? 브랜스테드 롤이 산에서는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었고요. 주는 물질이죠. 양성자를 주는 물질이 산이었고,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염기 B가 이제 양성자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온화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될 텐데요. B가 물이랑 반응해서 이 물로부터 지금 양성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BH+, 그리고 물은 양성자를 뺏겨서 OH- 된 거죠. 자, 이 반응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온화 과정과 다시 전해질로 돌아가는 이 과정, 요 두 과정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온화 평형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평형상수 K, 자, 여기도 지금 B가 아래첨자 B가 빠졌어요. 그래서 KB, 염기의 이온화 상수, 이 KB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반응물의 농도고, 자, 여기서 B만 써줘야죠. 물은 순수한 액체이기 때문에 평형상수 식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의 몰농도 분의 BH+의 몰농도 곱하기 OH-의 몰농도. 자,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온화 상수를 쓰는 방법, 그 식을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온화 상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이온화 상수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형상수와 같은 특징이에요. 온도가 일정하면 농도에 관계없이 산이나 염기의 종류에 따라 이온의 상수가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형상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초기 농도가 어떠했든 평형 농도가 어떠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온화 상수는 항상 같은 값을 나타냈죠. 자, 그리고 산과 염기의 이온화 과정은 흡열 반응입니다. 자, 흡열 반응이다.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르 샤틀리의 원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흡열 반응이다. 그러면 온도를 높였어요. 자, 온도를 높이면은 이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 지금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온도를 낮추려면, 그렇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겠죠. 그렇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흡열 반응이
정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평형상수에서 지금 반응물이 모에 있고 생성물이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성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형상수 값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온화 상수가 커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온화 상수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산염기의 세기, 우리가 강산, 약산 또는 뭐 강염기, 약염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산과 염기의 세기를 한번 이온화 상수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산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HA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산. 자, 얘를 보니까 지금 이온화 되기 전에 분자수, 그리고 이온화가 되고 나서의 분자수를 비교해 보니 지금 분자 상태로 있는 것들보다 이온화된 상태로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자, 이렇게 이온화가 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바로 강산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은 지금 대부분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과 H-의 농도가 더 큰 거죠. 이 분자로 존재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Ka 값이 큽니다. 자, 근데 이제 약산을 한번 볼게요. 약산으로는 지금 HB를 지금 예시로 들었는데, 얘가 지금 이온화가 되고 나서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요.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더 적죠. 이런 게 바로 약산인 거죠. 자, 이런 애들은 지금 일부만 이온화 되기 때문에 HB의 농도가 하이드로늄 이온과 B-보다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생성물보다 반응물로 존재하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Ka 값이 작죠. 그래서 이 산염기의 세기가 바로 Ka 값 또는 Kb 값에 따라서도 산염기의 세기가 Ka 값 또는 Kb 값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강산이면 크고 약산이면 작다라는 겁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강염기면 Kb 값이 크고 약염기면 Kb 값이 작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다시 글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수용액에서 산이나 염기가 이온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Ka 값과 Kb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온화 정도가 클수록 이온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Ka와 Kb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염기의 세기, 이 산염기의 세기로 Ka와 Kb 요 숫자를 가지고 산염기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Ka가 클수록 강한 산이고 Kb가 클수록 강한 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반응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Ka가 크면은 이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서 주로 A-나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이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강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Ka 값이 작으면 그때는 이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온화가 되지 않고 이번에는 주로 HA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약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했던 이야기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염기도 마찬가지죠. 염기도 지금 이렇게 이온화되는 과정을 반응식으로 썼는데요. Kb가 크면
이때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B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된 상태로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강염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KB 값이 작을 때에는 이때에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이온화되지 않고 주로 B분자로 존재하니까 약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강산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이 KA 값이 1보다 훨씬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약염기라고 했을 때에는 KA 값이 1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갖습니다. 약산은 KA 값이 1보다 훨씬 작은 값을 갖습니다. 이거는 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강산이라고 부르는 예시들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예시들은 우리가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물질들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 줍시다. 염산, 대표적인 강산으로 염산이 있죠. 그리고 질산, 황산,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리고 약산에 해당하는 거. 자, 대표적인 약산이 아세트산이 있죠. 또 탄산도 있어요. 탄산도 약산이고, 인산도 약산이고, 자, 요거 사이아나수소라고 불리는 요 HCN, 요거는 아마 화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시로 나오는 물질이에요.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루이스 구조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얘도 약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염기의 대표적인 예로 NaOH, KOH, 수산화칼슘, 수산화바륨,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염기로는 NH3, 암모니아죠. 자, 그리고 제산제 성분들인데요. 제산제 우리가 언제 먹냐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때 먹죠. 그래서 중화 반응 일으키도록 하는 그 물질들. 자, 그 물질들이 이제 강염기면 또 인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약염기로 된 물질들을 이제 먹어야 할 텐데, 걔네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수산화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이제 약염기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KA가 큰 거, 그게 강산, KA가 작은 것들이 약산, KB가 큰 것들이 강염기, KB가 작은 것들이 약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5도씨에서 폼산과 사이안산의 KA가 각각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과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일 때 같은 온도와 농도의 수용액에서 이온화하는 정도가 더 큰 산의 이름을 써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이온화하는 정도가 더 큰 산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KA 값의 크기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자, KA 값의 크기 비교 한번 해볼까요? 폼산과 사이안산. 자, 누가 더 크죠? 이 둘 중에서 폼산이 더 크죠. 그러면 이온화 정도도 마찬가지로 폼산이 더 큰 거죠. 자, 이게 곧 산의 세기하고도 관계가 있죠. 산의 세기를 비교해봐라 라고 했을 때에도 KA 값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폼산이 더 산의 세기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산과 염기의 세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짝산, 짝염기의 상대적 세기까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짝산, 짝염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화원에서 배웠습니다.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염기 정의에 의하면 양성자를 주고받음에 의해서 산과 염기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정반응에서 산으로 작용한 것이 이제 역반응으로 갔을 때에는 염기가 되죠. 그게 이제 바로 짝산, 짝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반응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반응에서 지금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지금 양성자를 물한테 주게 되죠. 그러면 이 양성자는 물한테 갔으니까 이 물이 양성자를 받으면서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아세트산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게 역반응으로 갈 때를 한번 볼게요. 역반응으로 갈 때에는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갖고 있는 양성자를 아세트산한테 주죠.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산이 되는 거고 아세트산 이온이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이온 얘네들이 바로 짝산, 짝염기 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짝산, 짝염기 쌍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양성자의 이동에 따라서 산과 염기가 결정이 되고 이때 양성자가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 이 차이에 의해서 짝산, 짝염기 쌍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각의 산과 염기 그리고 짝산, 짝염기들이 산의 세기를 어떻게 이제 갖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먼저 HCl과 물의 반응. 자, 여기 염산이 있습니다. 자, 이 염산이 양성자를 잃고 Cl-가 되죠. 얘네들이 이제 짝산, 짝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물이 양성자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죠. 그럼 물과 하이드로늄 이온이 각각 짝산, 짝염기 쌍이 되겠네요. 자, 이때 산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Ka가 크겠죠. 염산이기 때문에 이온화 상수가 커요.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온화되는 정도가 더 강한 거죠. 다시 전해질로 가는 것보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정반응에서의 산에 해당하는 염산 그리고 역반응에서의 산에 해당하는 하이드로늄 이온 요 두 가지의 산의 세기를 비교한다면 정반응이 더 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염기의 세기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정반응에서의 염기가 바로 H2O고 그 다음에 역반응에서의 염기가 HCl이죠. 글씨를 파란색으로 역반응에서의 염기가 Cl-인데 자, 이때 정반응 쪽으로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왜냐면 Ka 값이 커서 지금 이온화 평형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염기의 세기도 정반응의 염기인 H2O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Cl-는 지금 약한 염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반응에서의 산이 강산일 때 그것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이 염기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반응에서의 이 산이 강산일 때 그때 짝염기는 약한 염기이다 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약산의 경우에는 Ka 값이 작죠. 자, 그러면 이때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 예시로 아세트산을 한번 볼게요. 아세트산이 제 물에 녹아서 아세트산 이온이 되죠. 얘가 바로 짝산 짝염기 쌍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양성자를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죠. 이 두 가지가 짝산 짝염기 쌍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산과 염기의 세기를 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볼게요. 정반응에서의 산이 지금 아세트산이고요. 역반응에서의 산이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자, 근데 이때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지금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산의 세기를 비교한다면 지금 역반응에서의 산의 세기가 더 강한 거죠. 자, 그리고 염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반응에서의 염기에 해당하는 요 물이 역반응에서의 염기에 해당하는 아세트산 이온, 이 아세트산 이온의 염기 세기보다 지금 더 약한 거죠. 왜냐면 지금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역반응의 염기가 더 강한 거죠. 자,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약산, 정반응에서의 산인 약산, 그리고 이것의 짝염기, 이 둘의 세기를 지금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기의 세기가 강하면 짝산의 세기는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을 또 반대로 표현하면은 산의 세기가 약하면 짝염기 세기 강하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또 살펴볼 것이 강산의 경우에는 Ka 값이 매우 크다는 거, 그리고 약산의 경우에는 Ka 값이 작다는 거. 보통 강산으로 표현하는 것들은 Ka 값이 1보다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약산에 해당하는 것들은 1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짝산의 세기가 강하면 짝염기의 세기는 약하고, 짝산의 세기가 약하면 짝염기의 세기는 강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이 관계를 지금부터는 수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것을 KA와 KB 값의 관계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KA 값 그리고 그 짝염기의 KB 값, 요 두 가지를 곱한 식은 물의 이온화 상수 KW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관계가 나오는지를 그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지금 암모니아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암모니아가 약한 염기죠. 자, 그리고 이 암모니아가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게 되죠. 자, 이 암모늄 이온이 이제 산으로 작용할 때의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프린트에 반응식이 하나가 빠졌거든요. NH4 플러스 제가 수용액에서 지금 상태는 생략을 했습니다. NH4 플러스가 물에 녹아서 NH3 H3O 플러스, 이렇게 될 때 얘가 바로 이제 또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암모니아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의 KB 값,
KB 값을 한번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식으로부터는 KA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KA 값은 지금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KB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 이렇게 해서 KB와 KA를 지금 식으로 표현해 봤는데, 이 둘을 곱하면 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개의 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NH3 약분되고 NH4 플러스 약분되고, 결국 남는 것은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곱, 이것이 바로 KW잖아요. 그래서 KA 곱하기 KB는 KW다.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KW는 온도가 일정하면 KW도 일정하다고 했었어요. 자, KW는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하이드로늄이 아니라 KA 값이 크면 KB 값은 작은 거죠. 아니면 KA 값이 작으면 KB 값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산이 강할 때, 산의 세기가 강할 때 짝염기는 약하다. 그리고 산의 세기가 약할 때는 짝염기의 세기가 강하다 라는 것이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하면, 산의 세기가 강할수록 그 짝염기의 세기는 약하고, 산의 세기가 약할수록 그 짝염기의 세기는 강하다. 이건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물질들의 산의 세기 그리고 짝염기의 세기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요 가운데는 KA 값이에요. 지금 염산이 지금 1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고 있죠. 굉장히 강한 산이에요. 그것의 짝염기가 Cl-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KA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KA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산의 세기가 약하다는 거죠. 근데 이 약한 산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자, 이 짝염기에 해당하는 것들, 얘네들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세기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산에 해당하는 것들의 세기 비교하는 거,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죠.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KA 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짝염기에 해당하는 것들의 세기도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얘도 그냥 우리가 KA 값만 비교할 줄 알면, 그러면 짝염기의 세기까지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5도씨에서 아황산과, 자, 여기서 지금 아황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H2SO3네요. 우리가 보통 황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물질의 화학식이 H2SO4죠. 자, 여기서 지금 산소가 하나 뭔가 빠져 있네요. 아황산이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자가 붙습니다. 이거는 그냥 격가지로 알려드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황산과 플로린화 수소의 이 이온화 상수가 각각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일 때, 아황산과 플로린화 수소산의 짝염기인 아황산 수소 이온과 플로린화 이온의 염기의 세기를 비교하라. 자, KA 값으로 우리가 아황산하고 플로린화 수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황산이 더 강한 산이네요, 지금. 근데 그것의 짝염기의 세기,
짝연기의 세기는 자 아황산수소 이온하고 플로리나 이온, 이것들이 이제 양성자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 해당하는 짝염기들이죠. 자, 얘네들의 세기는 그것의 반대가 돼야죠. 그래서 플로린화 이온의 염기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염의 가수 분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염이라는 건요, 우리가 처음 듣는 용어는 아닐 거예요. 이게 중화 반응에서 등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의 H+, 이게 알자 이온이죠. 염기의 OH-. 얘네들이 반응해서 물을 생성을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사실은 이 알자 이온들이었어요. 화원에서까지는. 근데 이제는 구경권 이온에 해당하는 이 산의 음이온, 그리고 염기의 양이온, 얘네들이 만나서 만드는 염, 이 염이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단원에서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된 화합물, 요 염, 얘네가 이제 가수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가수분해, 여기에서 가수라는 말, 이거는 더할 가짜의 물 숫자예요. 그래서 물을 더해서 분해가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물과 반응을 하면서 이 염이 가수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물이랑 같이 반응을 하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OH- 이온을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로늄 이온을 내놓게 된다고 한다면 그 용액은 산성이 될 테고, OH-를 내놓는다 한다면 얘는 염기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염의 가수분해가 일어나면서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강산과 약염기가 만나서 그때 생성되는 염은 가수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염의 양이온 일부가 물과 반응을 하면 자, 무엇을 생성을 하는지 자, 요 예시를 통해서 볼게요. 지금 NH4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생성된 염. 자, 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 암모늄 같은 경우는 약염기한테서 온 거죠. 그리고 이 Cl 마이너스 염화이온은 강산한테서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HCl 염산한테서 온 거고요. 자, 얘네들이 중화 반응에서 만들어진 염에 해당하는 이 염화 암모늄. 자, 얘가 이제 염화 암모늄이 이온화가 됩니다. 자, 먼저 이온화가 돼서 암모늄 이온과 염화 이온을 만들어요. 자, 근데 이 염화 이온은 강산한테서 온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강산은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온화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염기한테서 온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는 다시 분자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시 분자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NH4 플러스이기 때문에 NH3로 돌아가기 위해서 양성자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양성자를 누구한테 주느냐? 물한테 주는 거죠. 물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양성자를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액성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NH4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생성된 이 염은 먼저 물에 녹아서 Cl 마이너스와 NH4 플러스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Cl 마이너스 요거는 이제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NH4 플러스는 이제 분자로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모든 이온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NH4 플러스 중에 일부가 물과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물 분자가 양성자를 받아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용액이 약한 산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염의 양이온 일부, 그러니까 NH4 플러스죠. 얘가 물이랑 반응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용액이 약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약염기와 강산이 만나야 하니까 암모늄 이온과 황산이온. 자, 황산도 강산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온의 전하량이 다르니까 자, 이렇게 써야겠죠. 그리고 약염기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와 강산에 해당하는 질산이 만나서 생성된 염, 얘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약염기에 해당하는 수산화 마그네슘 하고 그 다음에 강산에 해당하는 염산이 만나서 생성된 염, MgCl2도 가능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가수분해가 일어나면 용액이 약한 산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약산과 강염기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된 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음이온의 일부가 물과 반응을 해서 이번에는 OH-를 내놓습니다. OH-를 내놓으니까 얘는 약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있냐면 CH3COONA. 자, 이거는 아세트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만나서 생성된 염이겠죠. 자, 얘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세트산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세트산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나트륨 이온은 강염기한테서 온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온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온화된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약산한테서 온 이 아세트산 있죠. 이 아세트산 이온은 분자로 다시 돌아가는 걸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약산이니까 이온화된 상태보다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아세트산 이온은 분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양성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성자를 누구한테서 받느냐? 물한테서 받는 거죠. 그래서 물한테서 받고 지금 아세트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은 양성자를 뺏겼으니 OH-가 되겠죠. 이렇게 약한 산은 분자로 돌아가기 위해서 양성자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OH- 이온을 생성하게 되면서 용액이 약한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자, 여기 아세트산 나트륨, 자, 얘네들이 물에 먼저 녹습니다. 녹아서 Na+와 아세트산 이온을 만드는데 Na+는 이제 이온화된 상태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 이온의 일부가 이제 물이랑 반응해서 OH-를 생성을 하죠. 왜냐면 양성자를 받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물한테서 양성자를 뺏어서 OH-를 생성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용액이 약한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약산과 강염기가 만났을 때 생성되는 염은
약한 염기성을 띠게 만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의 예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더 써볼게요. 강염기에 해당하는 수산화이온, 그리고 약산에 해당하는 탄산이 있죠. 자, 이 탄산이 이렇게 탄산 수소 이온을 만들어내죠. 이런 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탄산 이온도 가능해요. 탄산이 이제 이온화가 되면 탄산 수소 이온도 만들고 탄산 이온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트륨과 탄산 이온,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약한 염기성을 띠게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염기에 해당하는 KOH, 거기서 칼륨 이온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이아나수소산 있죠. HCN, 얘도 약산이었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음이온, 얘도 가능할 거예요. KCN.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한 염기성을 띠게 만드는 염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들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강산과 강염기가 만났을 때를 한번 살펴볼게요. 강산과 강염기가 만나서 생성된 염은요,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NaCl, Na, NO3, 네, 이런 애들은 중성을 띠게 돼요. 근데 자, 이제 산성을 띠게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산성을 띠는 애들은 이렇게 염 중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양성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가산, 삼가산 이런 애들 있잖아요. 다 양성자산들의 음이온들. 자, 그 음이온 중에서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성자를 다 떨어뜨리지 않고 일부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염들은 산성을 띱니다. 자, 그리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OH를 포함하고 있는 염들은 또 염기성을 띠게 되는데요. 얘네들도 이가염기, 삼가염기들이죠. 이렇게 이가염기나 삼가염기가 수산화 이온을 다 떨어뜨리지 못하고 일부 포함한 상태에서 염을 만들게 되면 얘네들도 이제 염기성을 띠게 만드는 염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약산과 약염기의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염은 가수 분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얘네들은 염의 양이온이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염의 음이온이 수산화 이온을 만들 것입니다. 얘네들이 서로 또 중화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용액이 중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아세트산과 암모니아가 만나서 만들어진 아세트산 암모늄. 자, 이 경우에는 먼저 이 두 이온이 이온화가 되죠. 이온화가 돼서 이 음이온, 자, 음이온도 얘도 분자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양이온에 해당하는 암모늄도 분자로 돌아가고 싶어 할 거예요. 둘 다 약산에서 온 애고 약염기한테서 온 물질이기 때문에 다 분자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아세트산 이온이 물한테서 양성자를 받아서 지금 물은 OH-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암모늄은 양성자를 줄 거예요. 그래서 분자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양성자를 지금 물한테 줘요.
물한테 주면은 이제 여기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OH-와 H3O+. 자, 얘네들이 이제 중화 반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암모니아가 지금 약한 염기죠. 그 다음에 약산에 해당하는 탄산이 이가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탄산 암모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약산과 약염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염이니까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염기 평형과 그리고 이 중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염이 가수 분해를 통해 용액의 액성을 어떻게 띄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